안녕하세요. 11월 15일 주식 복귀 영상입니다. 오늘은 그냥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1%, 코스피는 코스닥하고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좀 밀리는가 싶었더니 결국에 다시 양봉으로 0.23%로 올려줬죠. 전체적으로 오늘 장에서 조금 장을 주도하는 테마라 그럴까요? 종목군이 제약주였어요. 제가 좀 제약주 같은 경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시면 신풍제약 10%, 전일 22% 오르고 오늘 또 17%까지 올랐었고, 율동제약 상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시오노기 관련해 가지고 22일에 승인 기대감 이 내용이 있죠. 22일에 승인 기대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22일 오후 7시, 5시부터 7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그래서 올랐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와서 제약애들이 코로나 약 가지고 움직이는 건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거기다 일동제약은 이 시오노기 관련해가지고 몇 번을 우려먹었잖아요. 여기서 우려먹고, 이때 상승하고 밀리나 싶었더니 또 시오노기였고, 또 밀리나 싶었더니 또 시오노기 뉴스 띄우고, 또 이제 진짜 끝인가 보다 했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먹고, 그러다가 쭉 밀렸다가 이때 또 시오노기 엮어서 또 슈팅 주고, 이게 몇 번이나 우려먹었었던 종목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코로나 치료제 승인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 음, 저는 얘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체 제약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단발성으로 그냥 슈팅 주고 밀리거나 단발 뉴스만 띡 띄워놓고 이제 다음날 갑작스럽게 확 밀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동제약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얘가 오늘 움직이게 이것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2시 14분. PRP 억제제 적응 중 축소로 수혜. 난소암 치료제에서 PRP 억제제가 퇴출된다면 오레고 보밥을 개발하고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한마디로 이 약이 퇴출이 된다면 그에 반대되는 그거랑 효과는 같지만 그 성능이 다른 약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이제 일동제약 상한가 들어가기도 하고 신풍제약도 올라? 그러면 나도 하나 뉴스 대충 붙여가지고 올릴까 하는 느낌이 강해요. 보통 이럴 때 막 뉴스 같은 거 뭐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 자체가 그래요. 뭐 그동안 많이 바닥에서 기었다가 여기 좀 덩치 큰 애가 움직인대 하면 이제 우르르 뭐 이것저것 뉴스 쳐가면서 막 슈팅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시면 지금 일동제약만 쳐도 일동제약 오르고 한국 BNC 14%, 셀리버리 11%, 샤페론 11%, 신풍제약 10%, 앞타바이오 10%다 올랐죠? 얘네들도 보면 앞타바이오 오늘 10% 올랐는데 미신경학회에서 동물 실험 파키슨병 이런 뉴스 붙여놓고
한국 BNC. 얘는 뉴스가 없네요. 아,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골든바이오텍스와 관련주인데, 얘가 얘가 그거랑 엮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음,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한국 BNC도 뭐랑 엮여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얘는. 그리고 셀리버리, 샤페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막 이것저것 테마 엮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저는, 제약주는 별로. 차라리 진짜, 개인적으로는 제약주를 할 바에, 이런 막 고점에 있는 2차 전지 애들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제약주랑 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데모가 시원하게 움직였죠. G20 회의에서 그게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좀 그만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보시면 여기 있다. G20 러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끝내야.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거기다가 이제 G20에서 푸틴은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안 올 거라 그랬어요. 뭐 그 젤렌스키만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서 과연 이제 젤렌스키가 바이든하고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탠스가 조금 서방 국가애들 니들이 안 하면 나도 싸움 안 할래 하는 그런 조금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쪽이죠.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난 스탠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G20에서 우크라이나랑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서방 국가 쪽이죠. 미국이 아니라 서방 국가 측에서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압박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제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뭐 압박이 맞죠. 뭐. 사실 뭐 서방 국가 쪽에서 지원 안 해준다 계속 그러면 압박이 드니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오전에 슈팅을 줬는데 슈팅을 줬어요. 데모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돌파를 했고 아쉬운 점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죠. 뭐 미국하고 바이든하고 젤렌스키가 서로 회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국 측하고 러시아 측하고 회담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그건 좀 아쉽고 그리고 카카오 애들은 장 막판에 또 움직이네요. 아마 그냥 지수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얘네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대성창투가 뉴스를 좀 괜찮게 붙였는데 사우디 그 투자부 장관 쪽에서 니케 시프트업 본사 사우디 투자청 방문 소식. 투자부 차관과 벤처 캐피탈 고위 관계자 등이 10일 시프트업 본사를 방문을 했다. 지난 10일.
그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슈팅을 주더라고요. 이게 꽤 좋은 뉴스죠, 이건. 사우디 쪽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거면 사우디가 이제 돈이 많잖아요. 오일머니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투자를 받는다 하면 꽤나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돈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받는다 하면. 그러다 보니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상한가를 못 갔어요. 뉴스 내용에 비해서. 얘가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한 2조만 돼도 10%대에서 마감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만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아마 직접적인 회사 투자를 받는 회사가 아니라 이 제작사에 투자를 했던 투자사인 대성창투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10% 정도밖에 오르지 못 15% 최고 15%까지밖에 오르지 못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진짜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한 몇 년상은 하겠죠. 사우디 투자청이 방문을 한다 그랬으면. 근데 얘는 이제 지속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우디 쪽에서 얼만큼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온다거나 하면 아주 시원하게 또 슈팅을 주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TX 얘가 오늘 오전에 시원하게 슈팅을 줬어요. 아, 얘가 제가 아쉬웠던 게 얘가 찌라시방에 딱 9시 정각에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나왔죠? 9시 전에. 첨단 산업용 산업단지 개발 조성 MOU. 이 뉴스가 진작에 나왔었는데, 아, 제가 다른 종목들 보고 있느라 제가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애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에? 그래서 STX 얘를 본 게 여기서 봤어요. 7분, 6분, 7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이제 실시간 종목 쪽에 1등으로 얘가 1위로 얘가 올라가 있는 거 보고 뭐지 하고 봤는데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아쉬웠고, 아, 아쉬워요, 얘는. 찌라시방에서도 바로 9시 정각이 뉴스가 나온 걸 봤었고, 그것만 그때문에 미리 보기만 했었어도 바로 그냥 시장가로 매수를 했었을 텐데, 좋은 뉴스죠, 이건. 리튬 등 2차 전지 핵심 원료 가공 산업단지 추진. 아, 얘랑 엮여가지고 이제 STX 중공업도 오전에 슈팅 줬고, STX 엔진도 슈팅 줬고, 얘도 상한가를 갔었네요. 20%구나. VI인가 보네요, 이건. VI 부근. 그래서 얘는 좀 아쉬운 종목이고, 그리고 PC 디렉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현대차 인도네시아 드론 택시 무인 항공기 AAM 시스템 구축 관련해가지고 얘가 엮여 있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잡주 종목이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딨지? 네,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는 베셀 아니면 네온테크 얘네들이 대장인데 그래서 얘네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PC 디렉트가 뜬금없이 뉴스 붙이면서 현대 뉴스 붙이면서 움직이더라고요. 9시 34분. 근데 너무 잡주다 보니까 건드리지 못했고
어우, 가격대도 무섭네요. 만 원대 초반 종목. 단타치기는 꽤나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우선 빼놓긴 했는데 보긴 해야죠, 얘는. 자, 만 원대 초반 종목이고 이제 아직 재료가 있긴 한 거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오늘 움직여주기도 했고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긴 하고 종목 뭐 어쩔 수 없죠. 시가총액이 625. 아, 시총도 너무 낮네요. 야, 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도 낮고 거래대금도 약하고 그렇다고 과거 얘가 관련 종목에서 대장을 했냐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던 종목이고 얘는 그냥 구경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2차 전지들이 조금 많이 힘이 약했죠. 미래나노텍 혼자서만 이제 오늘 신고가 다시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다시 돌파를 하고 했는데 그죠? 돌파를 한 거 비해서는 좀 아쉽네요. 오늘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이제 제약주 쪽으로 옮겨가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좀 빠지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만약에 오늘 또 테마가 제약주가 아니라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이 움직인다고 했었으면 얘도 아주 미친 척하고 오늘 한 3만 원대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지금 얘가 미래나노텍이 움직이면서 이제 금양, 동국 산업 이런 다른 애들이 다 힘이 빠졌거든요. 그렇고 지금 금양 자리가 나쁘지가 않네요. 27,500원까지만 왔었으면 좋겠는데 음, 한 번 더 내려와 줄지가 문제인데 봐야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온시티 애들이 힘이 좀 쭉 빠졌어요. 현미글로벌, 유신, 히림 쭉쭉 빠지고 있고 뭐 이제 딱히 볼 게 없네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테마가 지금 너무 잡다 해가지고 뉴스가 새로운 뉴스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새로운 뉴스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 너무 잡주스럽다 해야 될까요? 다 121선 아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무슨 거래대금은 천억도 안 터지게 움직이고 그러던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얇거든요. 운동성도 더럽게 크고.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훅 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다들 오늘 매매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